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한다고 해도 이 문제를 그냥 진짜 써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읽어도 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약간 끊어가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하잖아요. 이런 어떠한 차례적으로 이거 하고 저거 해야 돼 라고 하면 좀 상황을 끊어가면서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끊어서 생각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 줄 단위로 좀 끊어서 한번 접근을 해볼 겁니다. 실제로 코드를 그 순서에 맞게끔 작성을 할 거고요. 제가 어떤 식으로 써내려가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용적인 이해는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잘하고 계셔서 일단 첫 번째, 본인의 이름으로 된 객체를 만들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 객체 만들 겁니다. 근데 내 이름으로 된 객체를 만들려면 내 이름으로 된 타입이 존재해야 되겠죠? 왜냐면 그 객체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또 변수한테 넣어줘야 되는데 그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객체랑 동일하게 가져가야 되니까. 자, 그럼 제 이름으로 할 겁니다. 일단 타입으로 변수 만들고 그 변수한테 객체 만들어낸 리모컨을 넘겨주는 연결시키는 과정까지 한 줄 했죠? 이 한 줄. 근데 에러가 있는 상황이니까 완벽히 해결되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에러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알고 있죠. 지금 뭐가 문제예요? 네, 이 타입이 없으니까. 그쵸? 차주환이라는 타입이 자바에게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바가 제 이름으로 된 타입을 제공할 리가 없잖아요. 그쵸? 제가 뭐 자바랑 연관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타입을 없으니까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 당분간 이거 안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 있는 create 클래스 이거 누르면 얘로 만들어지는데 이건 안 쓰기로 했으니까 메인 클래스 밑에다가 얘 만들어주면 내 타입 있겠지. 여기까지가 사실 이 첫 줄이에요. 이래야 객체가 만들어질 거니까. 한 줄 했고요. 다음 줄 넘어갈 겁니다. 이름, 문자열이라고 하고 있고 나이, 정수, 결혼 여부, 논리, 데이터를 저장하래요. 자, 저장해야죠. 나 몇 살이지? 그냥 적겠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믿을 거니까. 자, 일단 했어요. 저장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장이 됐나요? 저장이 된 건가요? 안 된 거죠? 일단 에러가 있으면 코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걸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클래스 안에 변수를 만들어 줘야겠죠. 자, 자바가 제공하는 퀵픽스를 사용해서 만들 겁니다. 순서만 좀 바꿀 거고요. 그리고 접근 제어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몰라도 된다고 했으니 지워버릴 거고. 그럼 이제 저장까지 됐죠? 데이터 저장이 됐습니다. 두 번째 줄까지 클리어. 이제 세 번째 줄 가볼게요. 자기소개 메서드로 소개를 하래요. 나의 이름과 나이와 결혼 여부에 대한 걸 메서드를 사용해서 소개를 하래요. 자, 일단 메서드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메서드를 호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메서드는 없죠. 없으면 만들어줘야죠. 퍼블릭은 지워도 되고. 제가 지금 메서드도 퀵픽스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퀵픽스를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알고 써야 된다고 했어요. 아시면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여기에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해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걸 좀 골고루 활용해서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본다면 잘 나오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거 하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한 줄에서 뭐가 좋을까?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화면 지금 보세요. 이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거 되게 많이 유용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뭐 한 거냐면은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를 누른 거예요. 쉬프트하고 방향키를 누르면 그 방향으로 블럭을 씌워주죠. 근데 컨트롤 쉬프트를 하면 한 단어 기준으로 끊어줘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 점이 없었으면은 사실 이거는 여기까지 씌워요. 근데 점이 있으니까 그 구분자 있는 데까지 그냥 구별을 지어서 끊어주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코드 작성할 때 중간 부분에 되게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 거라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럴 때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 이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보이세요?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 거? 이것도 구분을 지어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왜 좋은 거냐면 내가 길게 늘려뜨려 놓은 어떠한 그 한 단어를 중간을 뜯어 고쳐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그때 진짜 유용해요. 이거 언제 이거 드래그를 다 하고 있어요. 이 구분이 4글자라서 망정인 거지 이 구분이 막 열 몇 글자씩 됐대요. 언제 이거 하고 있습니까? 그죠? 컨트롤 시프트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이거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일단은 얘가 말하는 코드까지는 완료. 문제없는 거 확인까지 했고 시각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변수가 있고요. 객체가 있을 거고 이 변수의 이름은 A 차주환이고 이 객체한테는 방이 3개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방들의 이름, 나이, 결혼 여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리모컨이 하나가 있을 거고 변수가 이 리모컨을 넘겨 받았을 거고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리모컨의 이름은 this. 우리가 실제로 코드에서도 this라는 걸 저는 지금 생략하지 않고 일부러 썼어요. this를 사용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름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 안 끝났죠. 하나 더 있어요. 메서드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자기소개. 그리고 이 메서드는 this를 활용해 가며 이 친구를 활용해 가며 우리가 객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접근해서 이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화면에 출력까지 콘솔에 화살표 같은 거 제외하고 그냥 포함 관계 이렇게 들어있는 거 이 정도까지 시각화 하시면 충분한 거예요. 화살표는 눈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니까. 자,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완전 다시 보여드려요 이거? 이거 아니고? 완전 기본이자 되게 중요한 핵심.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에 발을 올렸다. 이제 발을 올렸으니까 걸어 나가야겠죠. 걸어 나가는 거는 완전히 좀 다른 문제긴 해요. 조금 더 숙달을 하고서 천천히 걸어 나갈 겁니다. 우리는. 제가 뭐야 이거 왜 이래? 아하. 지금 문제를 열고 있어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문제가 3, 4, 5, 6, 7, 8, 9, 9개가 나왔는데요. 이거 문제 지금부터 시간 드릴 건데 풀다가 55분 되면 쉬세요. 그리고 10분 뒤에 다시 풀고 계세요. 결과적으로는 이어서 시간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중간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쉬는 시간 가지시면 되고요. 문제를 쭉 풀어보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를 좀 전에 안내를 드리고 그 시간이 되면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녹화본은 1, 2교시 이런 식으로 좀 합쳐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영상 길이가 지금 워낙 짧기 때문에.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죠. 자동차 설계도를 만들어주세요 하는 1번 문제부터 쭉 이어서 가볼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설계도를 만들라고 했어요. 설계도. 이 말은 그냥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라 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드는 것까지가 이번 문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자동차 설계도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다음 자동차 객체를 담을 변수를 만들어 달라고 하네요. 자, 문제를 풀 때 이제 기존에 풀었던 걸 놔두고 쭉 이어서 나가도 괜찮고 아니면은 4번 새롭게 풀려면 이제 주석을 걸고 또 푸는 거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 나눠서 했을 때를 가정을 하고 보면은 이번에는 자동차 객체를 담을 변수를 만들 거니까 객체를 그러니까 담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올바른 표현은 아니었죠. 우리가 연결시키겠다, 뭐 연결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 자동차 객체를 연결시킬 변수를 만들려면 일단 자동차 타입의 변수가 필요할 거고요. 그쵸? 그리고 객체를 실제로 만들어서 연결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변수를 만들라고 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타입을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자동차라는 클래스가 필요하니까 왜? 클래스가 없으면 타입으로서 활용을 못하니까 여기까지가 2번 문제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명칭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문구들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구분짓기 위해서 초반에 이런 연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확하게 파트를 나눠서 가는 게 맞아요. 네, 이제 이런 걸 설명드렸으니까 합쳐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얘는 지우고 자 다음 자 이제 진짜로 자동차 객체를 만들고 변수에 담으래요. 변수도 있고 자동차 타입도 있고 클래스도 있고 그러면 객체 만들어서 연결만 시켜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3번. 자 4번 다음 문제 자동차 객체마다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가지도록 해주세요. 자 일단 문제가 자동차 객체마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객체를 하나보다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하나의 객체를 가지고 객체마다 뭐 어떻게 서로 다른 걸 가져라 라고 하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였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자동차 설계도가 하나 있어요. 이 설계도 하나를 가지고서 자동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코드가 그렇죠. 자동차 객체를 만든 게 설계도를 보고 만든 자동차예요. 자, 그럼 이 설계도를 가지고 다른 자동차는 또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죠. 설계도는 하나여도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걸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클래스라는 거, 객체라는 거 처음 배울 때 설계도를 기반으로 객체를 찍어낼 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객체를 또 만들 건데 설계도는 하나 가지고 할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지금 이 자동차와 이 자동차는 모양은 똑같겠죠.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같은 차는 아니에요. 이건 근데 현실로 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설계도를 가지고 공장에서 그랜저 한 대를 찍었어요. 자, 한 대를 더 찍었어요. 같은 차예요? 다른 차죠. 같은 모델에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똑같이 생겼고 하지만 결국 다른 차예요. 같은 차가 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죠? 그 의미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가져야 되니까 가지게 하는 거예요, 가지게. 그렇다는 건 데이터를 저장하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준다라고 암시를 할 거고요. 얘는 180
그리고 얘는 뭐 200 이런 식으로. 근데 변수가 없어서 뭐라고 하니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러면 가지게 하는 것까지 끝. 실제로 출력해보라고 한 적은 없지만 출력을 해본다면 서로 다른 출력 결과가 나오는 거 당연히 맞으니까. 그쵸? 왜? 서로 다른 자동차니까. 같은 모양이어도 같은 애가 아니니까. 다른 결과. 그쵸? 자, 다음 문제. 이번엔 한 개의 자동차가 3번 달리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달리게 해주세요는 어떠한 이 자동차 객체 안에 뭔가 달리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라 라는 의미로 봐주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문제에는 속력의 의미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고, 그리고 한 개의 자동차가 달릴 거니까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되잖아요. 비자동차도 지우고 얘한테 이런 거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는 저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지금 제가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거고, 자, 여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달립니다 이런 거 하나 띄워주죠. 자, 이거 실행시키면 얘 몇 번 달린 거예요? 한 번 달린 거죠? 그러면 한 개의 자동차가 3번 달려야 되니까 이러면 되겠죠. 이러면 한 자동차가 3번을 달린 거예요. 지금 9번째 라인 여기서 달리는 자동차와 10번째 라인 여기서 달리는 자동차가 서로 다른 자동차가 아니죠? 같은 자동차입니다. 맞죠? 그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한 문제였고, 다음 이번에는 반대의 상황이에요. 3개의 자동차가 각각 한 번씩 달리게 해주세요. 자, 일단 자동차 몇 대 필요해요? 3대 필요하죠. 이 각각 3대의 자동차가 각각 한 번씩 달린다라는 건 일단 자동차 객체가 3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객체가 매번 한 번씩 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풀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두고,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러면 3대를 만든 거고 그 3대가 각각 한 번씩 달린 거니까 서로 다른 자동차가 달린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요구한 건 뭐 객체를 만들어서 변수에 담고 뭐 달리게 해라 이런 게 아예 없으니까 진짜 문제 그대로만 보면 3개의 자동차만 있으면 되고 얘네가 각각 한 번씩만 달리면 돼요. 2번도 아니고 한 번씩. 한 번씩. 우리가 어제 배운 일회성. 얘를 활용한다면 코드는 좀 더 간결해지겠죠. 저는 자, 지금 자동차 몇 대예요? 응? 3대. U가 3번 쓰였으니까 3대. 자동차 객체가 3개니까 자동차는 3대. 그러면 각각 자동차가 한 번씩 달리면, 그죠? 이것도 문제에 부합하는 내용 아닌가요? 서로 다른 자동차 3대가 각각 한 번씩 달린 거니까 그 이후에 뭔가를 또 행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문제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골라 쓸 수 있는 그런 연습도 같이 하는 문제였어요. 다음, 자, 갑자기 생뚱맞은 문제가 좀 나왔는데, 자,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2번째 플레이어를 만들어 달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 플레이어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이 클래스에는 나이, 이름, 직업이라는 공간이 뚫려 있고요.
그러면 이 클래스를 보고 만든 객체에는 방이 몇 개? 3개. 나이, 이름, 직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간이 뚫려 있겠죠. 리모컨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그 플레이어 객체가 넘겨주는 리모컨을 받을 수 있게 변수도 만들어 놨어요. 리모컨 넘겨받아서 연결됐을 거고. 지금 여기까지죠. 그리고 각각 리모컨 눌러서 값 넣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를 사용해서 플레이어라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었는데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 보래요. 일단 아니다. 이렇게 하자. 자, 제가 지금 변수로 쓸 애들의 이름을 미리 적어 놓은 건데 우리가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변수가 필요하잖아요.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그죠? 그러면 이 각각의 데이터가 또 다른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서 존재를 해야 될 거고 이 데이터 타입은 들어가는 값에 따라 구별이 될 거고 자, 만들었죠? 근데 아직 값을 안 넣었으니까 대충 넣어 볼게요. 자, 저장 끝났죠? 두 번째 플레이어잖아요. 그쵸? 자, 이 문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에 왜 껴있냐면 객체를 열심히 배우다가 갑자기 객체를 만들지 않고 하라고 하는데 이게 왜 여기 갑자기 껴있느냐? 얘는요. 확대가 너무 좀 작게. 오케이. 이게 되는구나. 좋아. 자, 우리가 플레이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플레이어 객체를 만들어서 코드를 짰을 때 단순히 코드의 양을 좀 보세요. 플레이어 하나를 만들 때 지금 이거 두 개는 한 줄로 합쳐진다고 치고 여기 네 줄. 그 다음에 저 플레이어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5줄. 가독성을 위한 줄바꿈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합쳐서 9줄이죠. 플레이어 하나 만드는데 9줄이 들어요. 근데 두 번째 플레이어 객체로 안 만들었더니 몇 줄 들었어요? 3줄 들었죠. 그러면 이게 더 이득 아니에요? 애초에 코드 양이 적은데? 이게 이득 아닐까요? 그리고 일단 변수는 3개를 만들었지만 사실상 얘도 변수 3개 만든 거니까 메모리적으로 봐도 얘가 이득 아닐까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코드의 양만 봐도 문제가 있지만 그냥 애초에 변수 3개는 똑같이 사용이 됐는데 그럼 메모리적으로도 클래스가 없는 게 조금 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 우린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구심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겠죠? 근데 왜 아닌지는 알아야 되겠죠? 왜 아니에요? 왜 이게 효율이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음, 음.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게 플레이어 한 명 더 찍으려면은 지금 이거 그냥 아예 합치고 갈게요. 플레이어 한 명 더 찍으려면 우리가 써야 되는 코드는 4줄이에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죠? 클래스를 더 이상 안 써도 되지만 한 명 더 만들려면 4줄을 써야 돼요, 우리는. 그죠? 근데 변수는 애초에 3줄인데? 클래스를 앞으로 더 안 찍어도 되는 거 그거 맞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래도 코드 양이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이 객체라고 하는 제가 말했죠. 변수는 요만한데 객체 이만하다고. 실제로 얘가 물리적으로 크다고. 이러한 객체를 지금 하나 더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만큼 메모리를 더 먹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실, 네. 한 틀? 거의 맞는 얘기예요. 거의 다 오신 얘기인데, 자, 이거는 제가 이제 플레이어로 문제가 되어 있긴 한데 좀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사실 뭐 똑같은 얘기긴 해요. 자, 상황 가정을 하나 하고 갈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 마케팅 팀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제품이 막 나오면은 그 신제품에 대한 홍보를 막 해야 돼요. 이번에 신제품으로 TV가 한 10대가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이거 일단 이 10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정리를 싹 해서 이걸 막 홍보하기 위해서 일단 정보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입의 입장으로 부여받은 임무가 이거 신상품 리스트를 정리하는 역할이에요. 자, 10개 너무 많으니까 3개만 합시다. 1번 TV. 뭐 이름은 어쩌고 TV. 어쩌고 TV 하니까 어쩔 TV가 생각나네. 이 친구고 뭐 얘의 가격은 이거를 이렇게 하자. 가격은 얼마. 그리고 인치 몇. 그리고 뭐가 있을까? 하나 정도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화질 좋다. 화질 어쩌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하려고 해요. 자, 하나 더. 뭐가 좋을까?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뭐가 있지? 몰라.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신입이에요. 신상품 리스트를 정리를 해야 돼요. TV가 지금 제가 3대밖에 안 했지만 이게 진짜 한 번에 20대가 새로 나와가지고 20대 정리를 해야 돼요. 하다가 제가 이거 실수했어요. 깜빡한 거예요. 너무 많이 막 일이 몰아치다 보니까 정신없어서 중간에 가격 하나 뺐어요. 근데 이걸 상사들이 확인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리스트 가지고서 마케팅 막 해가지고 아예 공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TV는 가격이 얼마예요? 없어요. 엄청 큰 실수죠. 팔겠다고 올려놨는데 이제 온라인 사이트에다가 홍보한다고 막 팔겠다 올렸는데 가격이 빵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이트에 올린 사람들은 억울하죠. 이 사람들이 데이터 이렇게 줬는데 난 무슨 죄가 있어? 받은 대로 올렸는데 니들이 검토 안 했잖아. 그거 아니에요? 자, 다시 코드로 가서 실질적인 코드 줄 그리고 물리적인 크기로 봤을 때 객체를 활용하는 게 변수만 만든 것보다 효율이 안 좋아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객체를 다뤄야만 하는 이유, 자바가 객체 지향 언어인 이유, 객체로 만들어 놓으면 이런 거 우리가 실수해서 하나씩 빼먹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애초에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얘기는 드렸었어요. 지금 플레이어 2라는 애가 다른 클래스에서 만약에 이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 번 넘겨주면 끝인데 얘는 3개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연관 있는 데이터 끼리들은 묶어서 관리하는 객체가 훨씬 효율이 좋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그 효율은 사람 개발자의 기준에서의 효율이었어요. 우리가 편하려고.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더 가벼운 거니까 이게 더 편한 거예요. 사람이 코드를 더 불편하게 짜고 편하게 짜고는 사람 거니까. 근데 지금 하는 얘기도 사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그 데이터를 사람이 실수로 빼먹으면 프로그램이 완전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잖아요. 객체를 쓰면 그 실수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빼먹을 경우의 수가 더 적어지는 거니까. 물론 여기다가도 값 안 넣으면은 똑같이 뭐 기본값 나오겠죠. 근데 그건 애초에 출력 결과가 다르게 나올 거니까 확인이 가능하겠죠. 아예 없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지 않아서 데이터를 넘겨주지 못한 것과 만들지 않아서 여기에 다른 게 들어있어서 이거 뭐야 하는 거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우린 객체를 써야만 해요. 실제로 데이터를 이렇게 묶어서 관리를 많이 할 거니까. 자, 그리고 방금 말했던 이런 내용들은요. 모든 언어 거의 공통이에요. 객체를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이 객체를 써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보통 합니다.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한 명의 플레이어에 대한 정보가 나이, 이름, 직업, 연관성이 다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무조건 객체를 쓰는 게 맞다. 그런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자,
각각의 자동차가 서로 다른 최고 속력으로 달리게 해달라라고 하는 문제였는데 아까 풀었던 거랑 거의 이어지죠?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까지는 코드가 아예 없어서 그냥 우리가 써내려가면 됐었는데 지금부터는 뭔가 쓰여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쓰여 있는 걸 참고하고 구현 시작, 구현 끝 있으니까 여기에만 코드를 작성해야겠네요. 여기 이 안에만, 그죠? 여기서 해결을 봐야 돼요, 우리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자, 얘가 뭘까? A 자동차 1, 너는 누굴까? 고민해 봐야죠. 얘는 뭐예요? 객체, 그 다음 뭐라고 하셨죠? 어허. 그냥 이것만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객체의 리모컨을 넘겨받아서 갖고 있을 변수 정도 생각하면 좋겠죠? 실제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해결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직 심도 있게 배우진 않았지만 설계도한테 바로 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얘가 변수로서 활용이 된 건지 아니면 설계도를 직접 호출한 건지 뭐 보고 알아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판단하죠? 자, 일단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밖에 없다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죠. 지금 이게 힌트예요.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은 요만큼 이 안에 여기 안에 뭐 줄을 더 바꾸는 거 이런 건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이 영역 그리고 이 영역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새로운 클래스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구현할 수 있는 영역 잡아준 거에 여기는 없으니까 새로운 클래스 만들려면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나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린 새로운 클래스 못 만들어.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클래스는 얘밖에 없어. 그럼 얘는 설계도한테 일시킨 건 아니겠죠? 이런 클래스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안 배워서 문제가 그렇게 안 나왔겠거니 이것도 좋은 유추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 그래서 이런 구현 시작, 구현 끝이 걸려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 없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클래스 만들어도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있던 에러 사라졌죠? 일로 옮겨갔잖아요. 이래도 가능해요. 실제로 여기다가 이런 거 만들어주면 여기는 이제 에러 없어졌어요. 가능한 겁니다. 근데 구현이라고 하는 영역이 잡혀 있었으니까 이건 불가능. 그럼 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변수가 맞겠구나.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좋습니다. 다음 자동차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 거고요. 변수를 만들었고 변수를 사용해서 변수가 들고 있는 리모컨을 누르겠다라고 하면 이 변수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리모컨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변수한테 리모컨 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예, 객체가 있어야죠. 왜? 이 리모컨의 원형인 디스가 있어야 되니까. 이걸 넘겨받는 거니까 우리는. 그쵸? 그럼 얘는 자동차 객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변수 이름이 다르니까 아 변수가 두 개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달리다 메서도 없으니까 만들어 주는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 출력 결과가 자동차 1이 달릴 때는 230이 나와야 되고 2가 달릴 때는 210이 나와야 되고 그럼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건 안 되죠. 이거 왜 안 돼요? 같은 결과 나올 거니까. 왜냐면 달리다라는 메서드 안쪽에다가 이 문구 자체를 박아놨으니까. 하드코딩 해놨으니까. 그러면 1이 달릴 때는 230이고 2가 달릴 때는 211려면 얘랑 얘가 각각 서로 다른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서로 다른 데이터를 결국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변수는 메서드보다 위쪽에 위치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공간 뚫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객체들도 공간 가지고 있겠죠. 그럼 그 공간에다가 서로 다른 값을 넣어줘야겠죠? 자, 제가 지금 int 타입으로 만들어서 숫자까지만 넣었는데 애초에 이만큼 다 넣으셔도 돼요.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서로 다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을 거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각각 실행될 때 적용시켜줘야 되잖아요. 적용시키는 방법. 변수 활용. 여기서 this를 눌러서 내가 나 스스로, 객체 나 스스로가 갖고 있는 최고 속력에 접근을 해서 야, 너 갖고 있는 정보 좀 갖고 와봐. 나 좀 쓰게. 그걸 하기 위해 this를 눌러가며 이렇게 해줘야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프린트 F를 사용해도 되겠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자, 다음 문제. 다 지우면은 지우죠 그냥. 자,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가 추가됐어요. 번호가 달라야 돼요. 번호가. 그래서 얘는 1번 자동차고 얘는 2번 자동차예요. 그렇죠? 그럼 최고 속력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가면 되나요? 어떨 것 같아요? 최고 속력 한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가면 돼요? 자, 돼요.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한다고 아닌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저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막 대답을 막 유도하는 것처럼 해도 그게 낚는 걸 수도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죠. 안 될 게 없죠. 왜냐면 서로 다른 데이터를 결국 저장하는 개념이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마침 이제 구현 부분도 나눠져 있는 게 똑같고. 자,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동안에 했던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필요하겠다, 이런 걸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건데 지금은 약간 역순으로 가볼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실행시킬 거예요. 그럼 뭐라고 당연히 하겠죠. 일단 컴파일 에러가 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볼 겁니다. 에러를. 나 지금 뭐 해야 돼? 고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개발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해요. 왜냐면은 내가 코드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구조는 알겠는데 그래서 얘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내가 모르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부터 해야 될까? 그걸 판단할 수 없으니까 얘한테 물어봐야죠. 얘는 우리보다 그래도 확실히 더 가능성 있는 에러들을 잡아줄 거고 가능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거니까. 지금 물론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머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 지금 뭐 해야 돼? 몰라. 일단 눌러봐. 했더니 A자동차 1 이런 거 없대요. cannot be resolved 이런 거 없다. 그래서 여기 12번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얘를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한 가지 이 정도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뭐냐? 이걸 변수로 만들어야 돼? 클래스로 만들어야 돼?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방법은 둘 다 가능한 거니까 실제로. 상황에 맞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니까 구현부 보고서 그러면 여기 클래스 못 만드니까 변수가 맞겠네? 갑니다. 자, 이거 터미네이터 누르는 거라고 했죠? 자, 했어요. 일단 여기 에러 사라졌죠? 근데 여기 에러 또 났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아씨 뭐지? 아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행시켜 봐야죠. 근데 이번에는 컨트롤 F11 해볼게요. 봅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가 나왔네요. 이 두 개의 내용은 위에 게 이거, 아래 게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는 13번째 라인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봅니다. 더 메서드 달리다. 달리다 메서드는 is undefined. 정의된 적이 없다고? 폴더 타입 자동차에? 자동차 안에? 어허. 그럼 이거 필요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퀵픽스를 사용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밑에 라인 A 자동차 2 cannot be resolved. 방금이랑 똑같네? 근데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변수 만들어야 되겠네?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여기 에러 나왔던 거 둘 다 해결했죠? 근데 갑자기 여기에 다시 에러가 나요. 너 뭐야? 너 다시 실행시켜봐. 너 왜 또 에러가 났어 거기? 아까 해결했는데 분명히. 에러 내용이 다르죠? 뭐라 그래요 이거? For local variable A 자동차 1. A 자동차 1이라고 하는 이 지역 변수는 may not have been initialized. 초기화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초기화를 해야 되겠구나. 자, A 자동차 1이 실제로 지금 사용되려고 하는 위치가 여기가 누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달리다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모컨에 있는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점 찍었으니까. 버튼의 이름은 달리다인 거고. 근데 리모컨이 아직 없어요. 왜 없어요? 객체로부터 넘겨받은 게 없으니까. 그럼 우리 이제 머리로는 알죠. 객체 만들어서 리모컨 넘겨주면 되겠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뱉은 에러는 초기화를 하지 않았어 라는 거였잖아요. 퀵픽스에 initialize variable 이 변수 초기화 해줄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냐? 뭐 들어왔어요? 널 들어왔어요. 근데 일단 에러는 사라졌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널 들어와요. 에러는 사라져요. 자,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모든 참조형 타입의 기본 디폴트 값은 널이다. 근데 우리가 객체를 다룰 때 리모컨이 없는 널 상태인데 여기다 리모컨 눌러서 뭐 하려고 하면 얘가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을 할 거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거 실행시키면 실제로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리모컨이 있어야 버튼을 누르는데 리모컨이 아니라 널을 갖고 있는데 이 널이라는 애한테 점을 찍어서 리모컨 눌러줘 하니까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난 널이야. 난 리모컨이 아니야. 넌 날 지금 잘못 봤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나오면 내가 다루고 있는 객체가 지금 이 라인에서 다루고 있는 객체가 지금 뭔가 값이 잘못됐다. 널이면은 안 됐던 상황인데 널이 들어와 있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보게 될 에러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일단 코드상에 컴파일 에러가 없어요. 근데 노란색 워닝은 떴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 뭐라 그래요? 자, 고민하지 맙시다. 뭔가 길게 쓰여 있어서 막 생각하고 싶지 않으면은 생각 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자, A 자동차 1 변수는 이 위치에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직역돼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얘 널인데 여기서 널이면 그 다음에 붙어있는 저 행위는 좀 이상한 거 아닐까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직접 연산을 해보기 전이었기 때문에 에러까지는 못 뺏는 거고. 자, 이 상태가 되기 전, 지금 널이라고 초기화 되기 전, 이 상태일 때는 에러였죠. 이건 에러예요. 근데 널이 붙으니까 에러가 안 나요. 자,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이랑 똑같은 거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역 변수는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제가. 전역 변수는 사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기본값으로 초기화까지 해주는데 지역 변수는 그게 안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널이 들어오기 전에 선언만 한 시점에서는 이 에러랑 똑같은 에러가 옵니다. 근데 얘가 초기화가 되면 초기화를 어쨌든 한 거니까 에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뒷문제는 그 뒤에 이제 연산을 해봐야 컴퓨터가 아는 거고. 이해되실까요? 지금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꾸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해요.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컴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 자바를 쓰는 이유가 컴퓨터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배우는 언어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입장만 생각하면 좋은 개발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느 정도는 컴퓨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얘가 알려주는 대로 해결을 해봤더니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식을 쓰는 거죠. 아, 널로 초기화 이건 의미가 없네. 그럼 이거 리모컨 눌러야 되니까 객체한테 리모컨 넘겨주자. 객체한테서 받자. 그럼 이제 에러는 끝. 이제부터 우리가 원하는 문제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번호랑 최고 속력 서로 다른 데이터 저장해야 되니까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동일한 내용이겠죠. 변수 2개 만들어주고 여기서 얘한테는 1 230이고 최고 속력이고 얘는 2번이고 얘는 210이다. 그리고 각각 다른 데이터 저장됐으니까 각각 다른 데이터로 출력해야겠다. 앞에 디스를 빼먹었네요. 이렇게 점까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겠죠. 자, 그냥 지식 가지고 푸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개발을 하기에는 자바는 생각보다 너무 방대한 양의 것들이 있어서 역으로 가는 방식도 좀 필요하고 이걸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야 우리가 완만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대표적으로 C, 자바, 파이썬 있어요. 그래서 C만 영어로 쓰면 좀 그러니까 다 영어로 써볼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저급 언어예요. 얘는 고급 언어입니다. 파이썬도 마찬가지. 혹시 여러분들 이 차이를 아시나요? 이거 일단 들어는 보셨어요? 이런 말들? 뭐 못 들어봤어도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엄청 중요한 내용까지는 아닌데 약간 언어의 구조적인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좀 있어서 C가 저급 언어고 자바나 파이썬이 고급 언어니까 그럼 얘네가 좀 더 뭔가 더 퀄리티가 높고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완벽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저급이랑 고급은 그 뜻이 아닙니다. 전혀. 여기서 말하는 저급은 사람이랑 컴퓨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컴퓨터에 더 근접한 언어예요. 근접한 정도? 아니다. 근접. 여기까지. 그럼 고급은 사람이랑 컴퓨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에 더 근접한 거예요. 이 근접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저급 언어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게 설계된 언어예요. 컴파일 과정에서 컴퓨터가 알아들었을 때 좀 더 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쓰기에는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사람과 컴퓨터는 쓰는 언어가 다르니까. 그렇다고 이제 C 언어가 완전 컴퓨터 언어냐? 그건 아니죠. 컴퓨터는 영과일인데 C 언어도 영과일로만 코드를 짜진 않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 기준이 초점이 사람보다 컴퓨터 쪽에 좀 더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C 언어 쪽에서는 주석값이 중요한 거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구조체라는 개념을 섞어가면서 막 C++, C#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바나 파이썬 이런 애들은 사람이랑 컴퓨터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이 좀 더 사람 쪽으로 좀 더 이점을 줬다. 사람이 좀 더 편하게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뭐 클래스라고 하는 단어라든가 뭐 스태틱 정적이라는 단어라든가 이런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이런 키워드들이 사람 쪽으로 좀 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려고 만든 거예요.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단어들이. 그리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자 여기에 제가 이제 부등호를 이렇게 놓고 퀴즈를 하나 드린 다음에 이걸 한번 올바르게 맞춰볼게요. 누가 빠를까요? 네, 얘가 빠른 거예요. 왜? 컴퓨터랑 더 가까우니까. 연산 누가 해요? 컴퓨터가 해요. 연산 속도나 실행 속도나 뭐 누가 더 좋을까요? 여기 안 했네. 첫 급? 첫 급이 더 좋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C 언어는 주로 어디에 활용되는지 아세요? 네, 인베디드, OS 같은 거 그쪽에 많이 활용돼요. 왜? 연산속도 좋고 메모리 효율 좋으니까. 자바 가지고 OS 안 만들어요. 만들 수야 있겠죠. 어떻게 하면 안 합니다. 효율이 안 좋으니까. 파이썬 가지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 이점들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역할군이 그래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바 배우는 거, 자바는 거의 웹 앱이에요. 웬만하면 웹과 앱입니다. 웹과 앱. 왜 얘네들은 자바가 효율이 좋아요? 일단 맞는 얘기예요. 사람이 사용하려고 만드는 것. 이것도 맞는 얘기고. 그리고 일단 C보다 구현 자체가 쉽다. 왜냐면 사람이 쓰기 편하게끔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파이썬도 똑같지 않나요? 파이썬도 고급 언어인데 파이썬 요즘에 장고라고 해서 웹 개발에 파이썬 많이 사용하긴 해요. 많이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비중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 웹은 자바예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조금 내려가야겠다. 자바랑 이제 파이썬의 차이 간단하게 좀 짚을 건데 자바는 제약 조건이 많아요. 제약 조건이 많다라는 건 개발하기가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구현 자체가 쉽다라고 했는데 이 쉬운 거 안에서 그나마 얘가 더 까다롭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개발하기가 까다롭다. 이런 이유가 뭐냐?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전혀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으면 데이터를 애초에 받아오지도 못하고 객체 다루면서 이 객체도 타입 맞지 않으면 애초에 데이터 넘어오지도 못하고 신경 써야 될 게 많다는 얘기예요.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더 힘듭니다. 대신에 개발 당시에 힘들지만 유지보수가 편하다.
개발 당시에는 신경 쓸 게 많아서 개발자들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유지보수하기 편해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왜 당연하냐면 내가 애초에 정해진 타입을 놓고 이 타입이 아니면 너 데이터 못 들어와 라고 막아놨잖아요. 그럼 유지보수라는 건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거나 아니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끔 계속 관리를 해주는 측면인 건데 잘못된 데이터가 넘어왔을 때는 얘는 망가지겠죠. 그럼 바로 그 에러를 가서 이거 데이터 잘못됐잖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가 명확하다라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다. 그게 자바의 특징. 그래서 웹에 많이 써요. 왜? 웹은 자주 뜯어 고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웹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젠가 오늘 기준으로 크롬 브라우저가 또 업데이트가 한 번 됐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런 사이트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진행이 돼요. 왜? 사람들의 취향은 바뀌는 거고 디자인의 메타도 바뀌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기능들도 변하는 거니까 그 메타를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관리하고 수정하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은 변화에 변화했을 때 관리하기 편한 자바를 가지고 많이 구축을 한다. 그럼 반대의 개념 파이썬은 제약 조건이 적어요. 개발하기가 쉬워요. 대신에 개발하기 쉬운 만큼 유지보수가 까다로워요. 딱 정확히 반대 개념이죠. 둘 다 고급 언어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이제 웹에서 잘 사용이 안 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썬이 편한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장고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웹 개발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추세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도 아직 웹 개발의 메인 시장은 자바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럼 파이썬은 주로 어디 쓰이는지 아세요? 이 친구? 얘는 이제 빅데이터, 뭐 AI 이런 쪽으로 많이 쓰여요. 그 이유는 파이썬 공부해보신 분 있나요? 해보죠. 파이썬 데이터 타입 필요해요? 필요 없죠. 변수 만들 때 자바처럼 인트, 뭐 스트링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걔는 그냥 변수 명하고 값 넣으면 그거 들어가요. 심지어 제할당할 때도 값 타입 바꿔도 들어가요. 전혀 상관없어요. 제약 조건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건 대량의 데이터인데 자바 기준으로 빅데이터를 다루려고 하면 우린 이 데이터 타입을 하나하나 다 맞춰야 돼요.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올지 예상해서 타입 맞춰주지 않으면 우린 그 데이터를 못 담아요, 애초에. 근데 파이썬은 그런 거 필요 없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 그냥 긁어와서 엑셀 같은 걸로 긁어온 다음에 파이썬에 입히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빅데이터에 많이 쓰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이유로 가면. 그러다 보니까 AI 쪽으로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AI는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기반이에요. 인공지능이 기능을 할 수 있고 이런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빅데이터 기반입니다. 무조건. 데이터가 없으면 기계는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AI, 머신러닝, 딥러닝 이게 다 붙어서 나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방향성을 잡을 때 제가 지금 드렸던 내용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본인이 이제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방향을 잡고 공부하는 것도 좋은 거니까 조금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